새해 이제 그 구정 연휴입니다. 구정 연휴. 에, 자, 주는 놀랍다고 그럴까? 베트남도 통제 뭐가 놀랍냐면은 베트남은 제가 그 공안 백신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. 국제적인 경쟁력이 베트남의 경찰력에 있다고 보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 방역에 대해서만은 참 그 훌륭한 그 통제력이 있고 베트남 인민들이 잘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참 우수한 방역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번 때 구정 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? 1월 한 20 말경에 지금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데 베트남 인민들의 이 그 구정 연휴에 대한 그 갈망 1년 내내 이 베트남 사람들이 구정 연휴를 기다리거든요. 그것은 못 이겼네요.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오늘 아침 보니까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아직 이 그 코로나가 다 가라앉진 않았지만은 제목이 그래요. 많이 가라앉았으니까 다들 여행 간다 이겁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여행을 가네요. 비엔남 에어라인은 물론이고 우리 그 베트남 에어라인 물론이고 기타 여기 비엣젯 여러 개 있잖아요. 뱀부 이런 거 퍼시픽 에어라인스 예약률이 말이죠. 주로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그저께 금요일부터 월요일 내일 사이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 많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90%를 넘습니다. 80%, 90%, 93% 이렇게 비행기가 다 꽉꽉 찼습니다. 이것은 어떤 면에서 놀라운가 하면은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공안도 이 베트남 사람들의 이 때 휴가에 대한 열망은 꺾지를 못했다. 사실은 이게 좀 꺾였으면 좋았는데 여행을 사실 그 구정 전에 이번에 발생했기 때문에 2019년도 작년에는 구정 이후에 이제 그 서지가 이렇게 확 베트남에 생겼기 때문에 구정 때 이미 여행을 많이 이제 당겨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통제가 더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구정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물론 전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알려진 것은 구정 전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이렇게 저기 구정 연휴 때 고향으로 간다든지 또는 구정을 핑계에 대해서 가족들이 또는 친지나 애인들과 연인들과 다른 데 여행을 가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좀 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 한국인 못지않게 무대뽀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다 여행 가버린 겁니다. 물론 많이 절제해요. 제가 보면은 많이들 안 가요. 많이들 안 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돈 좀 있고 좀 이렇게 좀 또는 고향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여행을 갖다 많이 가서 비행기 예약률이 90% 육박할 정도로 꽉 차서 여행을 갔습니다. 또는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점은 많이 이제 그 코로나가 안정화된 점도 있으나 물론 있어요. 그 신기합니다. 순식간에 이렇게 안정화되는 점,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있으나 아쉬운 점은 많이 더 그 여행을 안 갔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집에 좀 조신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하는 점은 또 구정 이후에 약간 좀 그 방역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걱정이 좀 되는 바입니다. 왜냐하면은 그 베트남은 지금 요 며칠 동안 몇 명이래요. 그 신규 환자 발생률이
오늘도 4명 발생했네. 4명. 4명도 물론 대부분이 그 하이지형 쪽이고 뭐 이런 호치민이나 그 하노이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한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렇게 여행 가는 거는 뭐 베트남 공항도 어떻게 말릴 수가 없으니까 중과 부적이죠. 중과 부적. 그거 뭐 그 고향 가는 거 막았다가 또 베트남 사람들 이렇게 그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? 농담 삼아서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아닐 거예요. 제가 베트남에 산 지 한 7년 되는데 여전히 듣는 얘기가 이 사람들하고 길가 가다가 시비하면 오토바이에서 긴칼 창도를 꺼내서 휘두른다는 사람들 아닙니까? 이 성격이 무서운 점이 있어요. 베트남 사람들이. 작년에 몇 월 달이더라. 그 여기 그 하노이에서 가까운 여기 지방 도시 있습니다. 거기서 공안들하고 지역 주민이라고 대치했는데요. 지역 주민의 일부가 그 총으로 경찰을 권총으로 쏜 적도 있습니다. 여기 사람들은 열 받으면 그냥 확 지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못 막지만은 이번에 그 호치민의 그 탄손얏 그 국제공항 거기에서 국제공항도 있고 국내공항도 같이 있는데 거기에 그 여객부가 아닌 죄송합니다. 여객부가 아닌 그냥 일반 그 짐을 관리하는 수함을 관리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코로나 양성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. 그것도 저쪽 하이지영 쪽 관계된 그 식구예요. 딱 한 명이 여객부도 아니고 수화물 관리 직원이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호치민에서 매년 구정 때 실시해오던 불꽃놀이 사람들이 이거 기다리죠, 그죠? 베트남은 불꽃놀이를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다낭에도 한번 놀러 갔더니 다낭에 그 불꽃놀이를 하는데 거기 엄청난 사람이 몰려서 저도 여행 구경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호치민에 그 한 명 환자 발생했다고요. 물론 그 사람이 그 사는 주거지 아파트는 전체를 다 막아버렸습니다. 한 명 나왔다고 나오자마자 즉시 막아버리고 매년 실시해 오던 하노이 불꽃놀이를 전 시민이 기다리던 불꽃놀이를 취소했습니다. 베트남이 그렇게 합니다. 네, 그렇게 하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역을 실시하니까 많이 이렇게 좀 금방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. 재밌어요. 그 방역을 갖다가 그 이 아파트나 이런 동네를 갖다가 다 확 막아버리거든요. 그 사람이 환자가 나오면은 또는 접촉자가 나와도 거기를 다 통째로 막아버리는데 그거를 한낮에 와서 막는 게 아니라 새벽이나 한밤중에 가서 막아버립니다. 다 자고 있을 때 기습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저기 좀 무시무시한 것도 있어요. 제가 여기서 외국인으로서 살다 보면은 그 생각 가끔 하는데 야 이거 이 사람들 언제 뭐 수틀리면은 외국인들 저 같은 애기들하고 살고 있는데 한밤중에 와서 이거 뭐 해버리는 거 아니야? 뭐 이 생각도 가끔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종의 그 경고도 되기도 하지만은 두려움도 되기도 하고 이 나라에서 베트남에서 야 내가 여기서 과연 그 오래 살지만은 뼈를 묻을 땅인가 하는 점에서는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런 점이죠. 실제로 저희 집에 그 어떤 그 외국인이잖아요. 외국인 가족이 저는 이제 이 베트남 사람들 사는 데 사니까 외국인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외국인인지 여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. 외국인이 거의 없는 데 사니까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물으러 올 일이 생기면은 경찰들이요, 공안들이 한 사람 안 오고 한 최소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항상 오는데 혼자는 절대 안 옵니다. 그런데 항상 낮에는 안 오고요. 뭐 쉴 때 그래도 외국이니까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녁 한 8시, 9시 때 옵니다. 네. 그래도 외국이니까 존중하니까
근데 만약에 존중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는 눈치가 보이게 되면 새벽에 오겠죠. 새벽에 다 잘 때 무드르기겠죠. 절대 낮에 오진 않습니다. 이 사람들 혼자 오지도 않아요. 항상 때로 옵니다. 자, 이런 점이 있고, 그래서 제가 한국의 그 방역도 일부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, 제가 기술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이 하게 하면 이해가 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생기니까, 여기는 뭐 그저 하루에 뭐 한 명, 네 명, 열 명 또는 이렇게만 생겨도 온 도시가 난리가 나니까, 뭐 통제가 쉬운 점이 있겠으나, 아, 한국은 너무나 많이 수백 명 이렇게 생기니까 어떻게 그다 못한 점도 이해가 됩니다만은, 사실 그거는 초반에 국경을 막았어야 됐죠.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국경 다 막습니다. 여전히 엄청나게 통제합니다. 조금씩 여는 거죠. 조금씩 여는 한계는 그 베트남해가 지금과 같이 통제가 되는 거를, 그 통제가 되는 그 한도 내에서 국경을 조금씩 여는 것입니다. 베트남 국내에 코로나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선에서 이 국경을 열지는 않는다. 그것이 바로 방역의 핵심이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. 물론 이런 와중에 그 재밌는 거는요. 옛날에 한국에 그랬듯이 이 베트남의 그 국방은 미국이 책임진다. 네,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남중국해라고 이제 보통 나라에서 세계에서는 얘기하는데, 사실은 남중국해가 아니라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베트남 동해 이스트시라고 합니다. 베트남의 동해 파라셀 군도, 그 남중국해의 그 미 중간의 분쟁 지역, 여기서는 베트남 동해 여전히 이 그 미군 그 함대가 여전히 지금 거기를 지키고 있다. 네, 이러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. 예전에 한국도 그랬죠. 한국도 미군이 한미 동맹에 의하여 그 국방을 많이 이렇게 책임져 주니까 국방비 많이 쓰여질 돈들 또 이렇게 아끼게 되고, 미국이 또 많이 지원을 해줘서 물심양면으로 경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죠. 지금 베트남이 똑같습니다. 이렇게 베트남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잡고 또 때니까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전과 다르게 경제 성장해서 비행기 타고만 놀러 다니는, 고향에도 갑니다만은 베트남 휴양지가 상당 부분 미어 터지죠. 푸꾸옥 이런데, 또는 뭐 저기 그 하일랜드 어딥니까, 거기 저기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그것은 미국의 군함들이, 이 전함들이 역시 그 파라셀 군도 이런 데를 계속 다니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중국을 이렇게 누르고 있다. 물론 베트남 군인들도 철통 경비를 하고 있겠지만은 이런 점들이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네. 참 재밌다 생각하는데, 네.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새로운 뉴스 하나가 뭐가 떴냐 하면 말이죠. 어제 저희 선배님이 알려주셨는데, 코백스, 한국에도 뉴스 보니까 한국에도 코백스를 통하여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도입을 한다고 이제 드디어 들어온다고 하던데,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도 코백스를 통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, 재밌는 거는 그 한국의 SK에서 생산된 거를 갖고 옵니다. SK 사이언스에서 생성된 거는 몇 개를 가져오느냐? 약 500약입니다. 500만 개에 좀 미치는데요. 약 500만 개 도즈 아닌가? 몇 개야 이게? 엄청나네요.
그렇지, 그렇지. 이건 뭐 한 500만 도즈에서 한 820만 도즈.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은 약 많지는 않아요. 200만 명에서 한 400만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분량의 1차분 아스트라제네카가 그가 들어옵니다. 근데 이것이 뭐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. 처음에 들어오는 건데 1쿼터, 퍼스트 쿼터 제1, 4분기에 한 35%, 또 2, 4분기에 나머지 한 65%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라서 올해 여름까지는 이 정도는 들어오겠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WHO 우리 그 박기동 대표 선배께서 일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되는데 제가 농담 삼아서 저기 얘기했더니 기분이 좀 안 좋으시겠다. 농담 삼아서 제가 베트남 저기 공항 백신이 세계 최고인데 이 그 코백스 백신 이거 한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은 그 코로나 통제가 잘 되지 않는 한국에다가 기부해서 기부 원주해야 되겠다. 이 얘기를 농담 삼아서 제가 했더니 기분 나쁘신 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. 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이유는 베트남이 이렇게 많이 통제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에서 특별기편으로 저기 기업인들이라든지 저 같은 전문가라든지 저는 의학 전문가지만 뭐 기술 전문가들 기술자들 많이 이제 또 법인 근무자들 들어오시는데 베트남이 아무리 통제가 돼도 한국에가 통제가 안 되면은 코로나 통제가 안 되면은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통하여 또 코로나가 우리 또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. 베트남의 인민들이나 우리 한국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긴 잘 되니까 통제가 어려운 한국에나 기부해 버리자.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 좀 저기 카톡방 이런 데 있는 데서 슬쩍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떤 한국인 우리 동문들은 탈퇴해버리더라고 바로 그냥 카톡방을. 아니 뭐 기분 나쁘게 뭐가 있어 그래 도와주자는 얘긴데 참나. 그래요. 어쨌든 오늘부터 부정 연휴 시작이니 좋은 연휴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